딸기 엽병이 빨개지고 신엽이 작아진다면 병보다 먼저 이것을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농업코치 이정 박사입니다. 오늘은 서랑딸기 용무포장에서 발생한 이상 증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엽이 작고 쪼글거립니다. 엽병은 빨갛게 변합니다. 런너는 나오는데 가늘고 힘이 없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오면 농가들은 가장 먼저 묻습니다. 박사님, 탄저병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자세히 보니 저에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뿌리였습니다. 오늘은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왜 병보다 먼저 뿌리를 봐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장 상태, 먼저 사진을 보겠습니다. 신엽이 정상보다 작습니다. 색도 연합니다. 잎이 매끈하게 퍼지지 못하고 약간 주름진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엽병이 붉어져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이때 가장 불안해합니다. 병이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뽑아놓은 모주를 보니 조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뿌리가 완전히 썩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흰 뿌리도 일부 확인됩니다. 관부 역시 외관상 심하게 무너진 모습은 아닙니다. 즉, 지금 상태는 병으로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라기보다 뿌리 기능이 떨어지면서 지상부에서 신호가 나타나는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번 포장의 환경을 보겠습니다. 최근 비가 많이 왔습니다. 흐린 날도 계속되었습니다. 하우스 안 습도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관수는 오후 늦게까지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을 많이 줬느냐가 아닙니다. 식물이 사용할 수 없는 물이 얼마나 오래 남아있었느냐입니다. 많은 농가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을 많이 주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딸기는 물이 많아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가 없어서 죽습니다. 배지 안에는 물도 있어야 하지만 공기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흐린 날과 비 오는 날에는 식물이 물을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때 맑은 날과 같은 양의 물이 들어가면 배지 안에 물이 오래 남게 됩니다. 그러면 공기가 줄어듭니다. 뿌리는 숨을 쉬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뿌리 기능이 떨어집니다. 뿌리가 약해지면 나타나는 증상. 뿌리가 약해지면 가장 먼저 신엽이 영향을 받습니다. 새잎이 작아집니다. 연녹색으로 변합니다. 주름이 생깁니다. 생장점이 힘을 잃습니다. 그 다음 나타나는 것이 엽병 적색화입니다. 엽병이 붉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색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뿌리에서 칼슘과 인산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런너입니다. 이번 사진을 보면 런너가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굵고 힘차게 나오지 못합니다. 길고 가늘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모주가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주의 뿌리가 약해지면 런너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런너는 모주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탄저병은 아닐까?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을 듣고 그러면 탄저병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탄저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사진을 보면 탄저병을 확정할 만큼의 전형적인 병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병부터 의심하기보다 먼저 근본 환경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부를 절단해 내부 갈변이 있는지 확인하고 동시에 배지 상태와 뿌리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병만 보지 마십시오. 환경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첫 번째, 배지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배지가 밤까지 젖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수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배지 함수율과 배액률입니다. 두 번째, 흐린 날과 맑은 날의 물 총량을 구분하십시오. 같은 양의 물이라도 맑은 날의 물과 흐린 날의 물은 다릅니다. 식물이 사용하는 양에 맞춰 급액 총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배지한 공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배지가 항상 젖어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뿌리가 숨을 쉴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지금의 신엽보다 뿌리를 먼저 살려야 합니다. 저라면 먼저 청균만모 관주, 그린톡톡 관주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증상은 신엽 문제라기보다 근본 문제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청균만마와 그린톡톡을 관주하여 약해진 근본 환경을 회복시키고 뿌리 활력을 먼저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 새로 나오는 신엽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확인되면 그린톡톡 연면 시기를 병행하겠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신엽에서 생장점 활력 저하, 엽병 적색화, 증상이 개선되는지를 확인하면서 관리해야 합니다. 최종 정리, 이번 사례는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1순위, 근권 스트레스, 2순위, 물총량 불균형, 3순위, 고습 환경에 의한 칼슘 이동 저하, 4순위, 인산 흡수 불균형, 5순위, 탄저병 의심.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병 이름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왜 뿌리가 약해졌는가를 찾는 것입니다. 농가들은 잎에 이상이 보이면 잎부터 봅니다. 하지만 딸기는 다릅니다. 잎보다 먼저 뿌리가 신호를 보냅니다. 신엽이 작아지고 엽병이 붉어지고 런너가 약해진다면 그것은 병 이름보다 먼저 근본 환경과 물 총량을 점검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병이 의심된다고 무조건 약부터 찾지 마십시오. 먼저 뿌리를 보십시오. 그리고 뿌리가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 위에 청균만마와 그린톡톡으로 근권을 관리하고 회복되는 신엽을 보면서 연면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결국 딸기를 살리는 것은 약이 아니라 환경입니다. 환경이 회복될 때 뿌리가 살아나고 뿌리가 살아날 때 딸기가 살아납니다. 잎은 결과입니다. 원인은 늘 뿌리에 있습니다. 딸기는 잎이 아니라 뿌리가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농업코치 이정박사였습니다.